자, 법인세의 과세 대상부터 법인세 정리는요, 수 남기니까 일단 암기하는 게 마음은 편해요. 그리고 암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법인세의 과세 대상 소득. 법인의 소득이 엄청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세 가지로 그냥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그렇죠? 자,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그리고 청산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매년, 거꾸로 써놨네, 이거를. 순서 상관없어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매년 발생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 자,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요, 토지나 어떤 주택, 투기용 부동산, 이렇게 해당하는 고시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고시하는 그것을 팔았다. 비사업용 토지 또는 어떤 투기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았다. 법인의 목적은 뭐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 법인이 투기 자산을 비사업용 토지라던가 아니면은 투기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주택들을 팔았다. 그러면 토지 등 양도소득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약간 착각하는 게 그러면요, 이 토지 등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라던가 아니면은 그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그런 투기 지역의 부동산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자산을 팔았을 때는요, 세금을 내지 않나요? 그럴 때는 세금 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내요. 여기에 포함돼.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그 이익이 포함돼서 세금을 냅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토지 양도는요? 걔네들은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세도 내고요, 얘를 또 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팔아서 이 양도소득이 100원이 발생했다. 이 100원에 대해서는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내고, 여기서 또 내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중으로 되는 중복과세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중복과세가 얘는 맞습니다. 중복과세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투기하지 마라는 목적이죠. 투기하지 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죠? 법인세 최고세율 22%. 근데 소득세는요?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8%죠? 그랬더니 여기서 짱구를 굴려가지고 내가 지금 개인 사업자 또는 내가 대표이사인데 내 개인 자산을 팔려고 했더니 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서 38%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법인에다 귀속시킨 다음에 최고세율 받고 팔지 22%, 16%나 그래도 이득이니까. 여기 법인이 그런 건 안 돼. 너 얘는 한 번 더 내. 20% 내고 한 번 더 내 10%. 또는 20%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10%예요. 어쨌든 32% 내는 거죠. 얼추 비슷해지게 38%랑 얼추 비슷해지게 한 번 더 내. 그래서 합쳤더니 32%가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걷는 거예요. 비슷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중복과세, 이중과세가 맞다. 그렇지만 취지가 소득세 38%만큼 내게 하려는 취지니까 그래도 더 적네. 그렇죠? 청산소득은요,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 그때 한 번 내는 거예요. 청산하는 경우. 청산 시에 한 번, 법인이 죽을 때 한 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은 죽을 때 한 번 내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투기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았을 때 그때마다 내는 거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매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 구조는요, 지금 봐도 어차피 외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 나중에 조금씩 외워갑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요, 입금에서 송금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온다. 쉽고, 청산소득은요, 자녀재산가액이 일단 뭔지 모르겠고 자기자본 총액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개를 뺐더니 과세 표준이 나온대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 쉽죠. 양도한 가액, 내가 돈 받은 거, 그리고 장부가액, 내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금액, 그 차이가 바로 과세 표준이더라. 신고납부 기한은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요, 외워야 되겠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동시에 해줘야 되고요. 동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한 내에 해줘야 되겠고요. 청산소득은 자녀 재산가의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렇죠?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죠.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겠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 보통 일반적인 사업연도는요 12월 31일까지니까, 그렇죠? 3월 말까지가 신고 기한이 되겠죠. 그런데요, 자,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개인의 소득세 산정 기한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인데요. 법인은 나는 좀 특이하게 나 2월 1일을, 그렇죠? 사업연도 개시일로 할래. 그러면은 1월 말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3개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된다. 법인세는 이게 가능해요. 하지만 소득세는 이게 안 되죠? 자, 그리고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죠. 자,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가 소득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이렇게 내가 임의로 과세 기한을 정할 수 없다. 법인은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1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법인은 1년 넘어서면 안 돼요. 1년이 넘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해요? 과세 기한을 내 마음대로 100년으로 정해요. 100년. 아니면 뭐 1000년으로 정할 수도 있겠네. 1000년. 100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 세금을 납부 안 하겠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1억 년으로 하면 되겠네. 1억 년. 그럼 1억 년 해가지고 나 1억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나의 과세 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니 세금 내지 않겠다.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법인 유형별 납세 의무의 별표 치고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은 외우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해를 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법인에는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라는 게 있고 각각 영리와 비영리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국과 외국이 있고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가 있는 거예요. 자, 내국은 우리나라 국내 법인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번 것도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요. 해외에서 번 것도 우리나라에 세금 내. 그렇죠? 그래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다 내는 거고요. 외국 법인. 자,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애플 컴퓨터 팔았대요. 그러면은 너네는 미국에 가서 세금 내.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내지 마.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번 거에 대해서 내. 이거를 뭐 원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국내 원천 소득, 국내외 원천 소득. 국내외 원천이라는 얘기는 뭐 그냥 모든 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구나. 영리 법인은 뭐예요? 삼성, 현대, 기아처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일반적인 법인은 다 영리 법인이죠. 이익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얘는요, 당연히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모든 수익에 대해서. 비영리는요? 비영리 법인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지만 수익이 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 뭐가 있을까요? 비영리 법인 무슨 기부금 단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단법인, 아름다운 뭐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기부금 뭐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뭐 기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지만 자선 바자회를 했다. 그래서 일단 바자회를 했어요. 자, 바자회했는데 돈이 좀 남았어요. 수익이 생겼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요, 그래서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내는 게 아니고요. 영리 활동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만 수익을 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그렇죠? 수익이라고 그래요.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비영리 법인도요,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자선 바자회는요, 수익 사업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고요. 비영리 단체가 그냥 애초에 수익을 목적으로 수익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비영리 단체가 자, 우리가 기부 많이 할 건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뭐 있지? 자, 이거 지우개 만들어서 판다. 칠판 지우개를 만들어서 판대요. 수익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일단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외울 것도 없죠?
제 얘기 들으면서 저절로 외워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법인이 네 가지가 발생할 수 있죠. 자,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내국과 영리가 합쳐진 내국 영리법인. 자, 그리고 내국과 비영리가 합쳐진 내국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 자, 그리고 외국과 영리가 합쳐진 영리 외국법인 또는 외국 영리법인. 또 마찬가지로 외국과 비영리가 합쳐진 비영리 외국법인.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정부 지자체. 우리나라입니다. 외국과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당연히 우리나라 거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아니, 국내 정부 좀 이상한데. 일단 한국을 말합니다. 한국 우리 거. 자,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학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얘는요, 모든 소득이 되겠죠. 모든 소득, 모든 수익. 그렇죠? 자, 내국 비영리는요, 일단 내국이니까 모든 국내외 일단 불문이죠. 국내외 불문 모든 플러스 뭐예요? 비영리니까 수익 활동에서 발생한 것만 되겠네요. 수익 활동. 수익 활동이 아니라 수익 사업. 자, 수익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죠. 자, 외국이면요, 하나가 붙죠. 어떤 게 붙어요? 외국이니까 우리 국내 원천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자, 거기다 또 비영리도 붙었어요. 그러면은 국내 원천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그렇죠? 지방 정부 지자체는요, 가학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한테 무슨 세금이에요? 걷지 않아요. 자, 그리고 토지 등 양도를 한번 볼까요? 토지 등 양도소득. 자, 얘는 당연히 걷겠죠? 자, 이제는 걷는다, 안 걷는다로 보면 돼요. 가학사업연도 소득은요, 지금 결국 다 걷는다는 얘기죠? 자, 다 걷겠다 얘기예요. 다 걷는다. 다 걷는다. 정부 지자체만 안 걷는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내국 비영리법인은요, 토지 등 양도소득 걷는다, 안 걷는다? 얘는 걷어요. 왜? 비영리 단체도 투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투기하는 건 나쁜 거예요. 자, 투기하는 건 나쁜 거니까 다 걷어. 정부 지자체는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줄 필요 없으니까 안 걷고요. 다 걷는다, 투기. 청산소득은요. 자, 내국 영리법인이 당연히 걷고, 내국 비영리법인도 걷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걷어요. 왜? 비영리법인은요, 청산할 때 이익을 남기지 않아요. 청산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남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 깔끔하게 내고 해산하는 건데요. 비영리법인은요,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자산을요, 다른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국가에 기부를 하고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단체가 아니에요, 비영리단체는. 그래서 청산소득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비영리법인은. 그래서 당연히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영리법인, 청산소득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왜? 애플이요, 해산했대요. 그럼 미국에다 내야지. 그렇죠? 그럼 미국에 내는 거지 우리나라에 내는 게 아니에요. 애플은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 해산할 때, 청산할 때는요, 니네 나라에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걷지 못합니다. 외국 비영리 법인은요, 외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걷고, 또 비영리니까 청산소득 없고,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요, 내국 영리 법인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X가 여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